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이 아저씨는 청소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백이 없는 청소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다이슨입니다. 한국에는 약 10년 전 무슨 테크노 무당 같은 충격적인 컬러 조합을 가진 무선 청소기와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한국에 출시하며 처음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악하게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게 또 고가 마케팅 전략과 잘 맞물리며 한국에서는 출시 직후 기가 막히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다이슨 본사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아오르는데 그 구매력까지 엄청난 황금 시장이 이 아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이후 수년간 다이슨은 한국에서 시장 1위를 독차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이슨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은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어얼리 어댑터 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혁신을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엄청 적극적이며 또 점심 먹으러 김 선생이나 김밥 천국 가서는 500원 아끼려고 그냥 김밥과 참치김밥 사이에서 영겁의 시간을 고민하면서도 1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가전제품이나 스마트 기기들은 그 출시와 함께 물량이 딸려 품절이 될 정도로 줄까지 서가며 남들보다 먼저 사야만 하며 그리고 그걸 또 블로그와 인스타에 올려 자랑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생긴 것도 힙한데다 선까지 없는 편리한 다이슨의 청소기는 그야말로 날개돋친 듯 팔렸습니다. 2017년이 되자 다이슨 청소기 때문에 약 8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시장의 제품 비율은 유선이 고작 30% 그리고 무선이 70%로 무선 제품이 대세가 되어버렸으며 게다가 더 특이한 점은 그 무선 청소기 시장의 제품들 중 6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 전체 중 무려 9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98%의 시장 중 다이슨의 점유율은 한때 90%를 넘볼 정도로 한마디로 국내 주부들의 지갑을 다이슨이 싹쓸이하고 있었을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에는 반드시 그 끝이 찾아오는 법. 마치 영원할 것만 같던 다이슨의 행복한 코리아 시절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단 행동을 좋아하는 이 불행이란 녀석들이 찾아올 때면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녀석들은 셋이나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잦은 고장과 부족한 AS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불만, 둘째는 외국에 비해 많게는 30만원 이상 비싸게 팔던 이상한 한국 가격, 셋째는 삼성과 LG의 자체 무선 청소기 제품 출시. 첫째 문제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둘째 문제에서는 분노했으며 셋째 문제가 등장할 때쯤에는 이미 다이슨은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최고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무선 청소기 시장 1위는 LG전자의 코드제로 제품이며 다이슨은 2등을 하고 있는데 1등과 2등의 격차는 매년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삼성 제품이 다이슨 바로 뒤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위기를 감지한 다이슨은 삼성과 LG가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2017년 말 서둘러 다이슨 코리아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미흡했던 AS 체계도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이슨에게 있어 아시아 시장은 유럽이나 북미 시장보다 훨씬 더 매출이 높은 곳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지난해 매출은 그 이전에보다 73%나 증가했을 정도로 지금 다이슨에게 아시아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이슨은 최근 영국에 있던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을 정도입니다. 물론 브렉시트를 피해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미국으로 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아시아 시장에 대해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며 그 자체적인 시장 또한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다이슨이 지난 10년 아시아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큰 요인은 바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강하게 작용했는데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문제가 찾아왔던 지난 2017년 이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어 다이슨은 속이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다이슨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이슨의 최신 제품들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정말 짧게 그 신제품들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그 대표 제품인 다이슨 디지털 슬림의 경우 지난해 출시한 V11 제품에 비해 크기도 20% 작아졌고 무게도 1.9kg으로 채 2kg가 안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 시작가가 79만 9천 원으로 100만 원이 훌쩍 넘던 이전 다이슨 제품들보다 매우 저렴해진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LG 코드 제로를 구입하려고 지금 벌써 몇 달째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한 다이슨 신제품에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코드 제로의 물걸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매번 베큐um 한번, 그 다음 물걸레로 다시 한번
작지도 않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코스를 따라 똑같은 동작을 2번이나 해야 했던 그 이상한 노동에서 저를 해방시켜줄 코드 제로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제품을 내놓으며 다이슨의 부사장이 한 이야기에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존 처칠 다이슨 무선 청소기 사업부 부사장은 다이슨에서 개발 과정과 영업, 품질 관리,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두 총괄 지휘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 그는 이번 신제품 발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청소를 자주 하고 그러면서도 더 깔끔하고 깨끗한 청소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과학과 엔지니어링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에 올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의 일상에 대해 배우게 되며 이번에 다이슨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처칠 아저씨께서는 한국인이 세계에서 청소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글로벌 가전 브랜드 일렉트로룩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청소를 자주 하는 민족으로 꼽혔습니다. 한국인 중 2명 중 1명은 매일 1번 이상 집안을 청소하고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경우도 무려 전체 19%나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하루에 청소를 2번 이상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세계 평균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뛰어난 원인 중에는 바로 그 청소에 대한 태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약 1000년 전 중국인들이 묘사한 고려인들의 특징 가운데에는 일단 우리가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온 백성이 춤과 노래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그 외 위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위생 수준이 뛰어나며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며 여름에는 냇가로가 날마다 2번씩 목욕을 하기도 했고 중국인들 보고는 몸에 때가 많다고 비웃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종특 중 하나는 바로 위생이었습니다. 일단 청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나 논문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 사례는 바로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필립 짐 바르도 교수가 최초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필립 짐 바르도 교수는 2대의 중고차를 준비했습니다. 한 대는 뉴욕주의 저소득층 서민 주택가인 브롱스에, 다른 한 대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스탠포드 대학 인근 지역에 주차했습니다. 두 차 모두 본네트를 살짝 열어둔 채 차를 한자리에 그냥 세워두었는데 브롱스에 세워둔 차는 차를 세워둔 지 불과 10분 만에 차의 배터리와 바퀴 등이 털리기 시작하여 채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거의 모든 것이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캘리포니아의 좋은 동네에 세워둔 차량의 경우 5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지어 연구원들이 실험이 끝나 차를 옮기려고 하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넣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치안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 놓아두었던 차량의 유리창을 깬 후 다시 차를 세워두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차를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재난은 마치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가는 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소한 무질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점차 더 큰 무질서와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청소를 자주 하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은 단지 위생과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사람의 정신 상태를 항상 맑고 잘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한 거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환경을 가꾸게 되고 반대로 건강한 환경은 다시 건강한 정신을 가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리미트리스에서도 보면 진짜 막장의 삶을 살고 있던 무기력한 주인공이 천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약 NGT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자기의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심오한 이론도 아니고 아마도 모두가 최소한 몇 번씩은 느껴보았을 기분인데 청소를 하는 게 정말 싫은데 막상 그 청소를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치 달리는 기차가 된 것처럼 자체적인 모멘텀을 얻어 계속 하게 되고 그렇게 원래는 내 방만 청소하려고 했던 것이 거실 청소부터 베란다까지 오래전부터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가득한 물건들 다 꺼내서 닦고 정리하다가 한번 시작한 청소를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하게 된 경험, 그리고 청소를 마쳤을 때 기분이 놀랍도록 상쾌하고 좋았으며 마치 그때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구마구 차오르는 그런 소중한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그닥 없어 남들처럼 이렇다 할
정말 멋진 취미가 따로 없는 저로서는 그나마 유일한 취미 비슷한 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청소인데,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한 가지 작은 조언을 나누자면 그동안 한 모든 청소 활동 중에서 단연 가장 큰 가성비와 만족감을 주었던 것은 바로 안 쓰는 물건 버리기였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보강하자면 자주 안 쓰는 물건 버리기 또는 언젠가는 쓸 때가 오겠지 싶어 가지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앞으로 3년 동안도 안 쓸 것 같은 물건 과감히 버리기입니다.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데, 또 그래서 나중에 옷을 좀 버리려고 살펴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 결정은 절대 쉽지 않은데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하고 매를 맞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을 때처럼 당시 그 결정은 몹시 무겁고 힘들지만 하고 나면 정말 잘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과감히 결정해서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하고 잘 버리면 정말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읽은 건데, 그게 한국 드라마든 미드든 극중 인테리어 표현에 있어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보이는데, 부잣집의 방이 나올 때는 공간의 물건 가짓수가 현저히 적은 데 반해 가난한 집일수록 물건이 많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똥차가 간다고 항상 벤츠가 오는 건 아니지만 오래된 것이 자리를 비워줘야 더 좋은 새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때로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설명하는 종특으로 여겨지는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신체적 능력과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그 환경보다 더 독한 노력과 의지로 말도 안 되는 빠른 시간 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불사조 근성,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일을 위하고 걱정하는 측은지심의 민족성, 이런 모든 귀한 민족성이 세계에서 청소를 가장 즐기는 우리의 희한한 습성에서 어느 정도는 비롯된 오랜 기간 축적된 후천적 장점이자 여유의 근간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지난 약 1년간 한국이 방역과 관련해 보여준 그 놀라운 성과는 한국인의 그런 좋은 청소와 위생 습성이 적합한 시대와 시기를 만나 세계인들 앞에서 멋지게 발현된 훌륭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그런 우리의 장점이 발현될 기회는 더욱 자주 더욱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ana